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이번 7번째 시간에는 우리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항상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용어 정립 또는 개념, 의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본도 우리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의 개념은 자본이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기업의 순자산 또는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본을 공식을 세워본다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자본 또는 순자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또 다른 용어로 순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그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을 측정을 할 때는 절대로 자본 내에서 측정을 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다음에 자본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본의 구성입니다. 자본은 자본금으로부터 이익잉여금 총 5가지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 파트에서 오늘 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익숙하게 좀 받아들여셔가지고 5개의 자본 한 계정 과목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본의 분류입니다. 자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조정도 있겠지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도 있고요. 이익잉여금도 있습니다. 자, 자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거죠. 이 총 자본 계정 5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본 하나하나 구성별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본금은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하나는 우리 보통주고 하나는 우선주입니다. 자, 보통주는 어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무엇인가,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하는 주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언제나 자본금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주당 액면 금액에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언제나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자본이 곧 자본금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자본이 되는 거고 자본금은 오로지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념이죠.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우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잉여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본의 잉여금이다 보니까 자본을 가산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짧게 주발초라고 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지만 자본을 가산하는 잉여금에 대한 성격 계정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본조정입니다. 이 또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 요 자본조정은 이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은 자본조정으로 우리가 밀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자본의 차감 계정들이 자본조정에 모여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에 반대되는 개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물론 요 뒤에서 주식 발행을 하면서 요 용어들 다 정립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감자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요런 계정들이 자본 조정에 속하는 항목들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다음 중 뭐 자본 잉여금으로 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이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를 하면서 발생했구나. 하지만 자본을 가산하는 요소로 돼 있구나. 자본 조정은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격이 모이는 거구나. 통상적으로 자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본을 차감하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조금 느낌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한결 수월하겠죠. 자,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손익 거래 중에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유가증권 회계 처리하면서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우리 공부했다, 그죠? 기억나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기말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우리가 이익 잉여금으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미실현 손익을 일단은 이쪽에다가 밀어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그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제거하고 우리가 처분 손익을 인식했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한다, 그죠? 자, 이거랑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이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하부 계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익잉여금인데요.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 손익거래 중에서 요거는 실현된 손익이 모이는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는 성격이 조금 반대다, 그죠? 자, 이익잉여금의 하부 계정으로는 우리 적립금이 있는데요. 적립금은 법정 적립금도 있고, 자, 임의 적립금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런 계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계속해서 누적되는 게 여기에 쌓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자본은 총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5개의 하부 계정을 모두 합친 게 자본입니다. 자, 자본, 자본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죠? 다 합친 것들이 자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하부 계정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유상증자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을 때를 유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상증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액면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도 있고 할인 발행도 있고 현물 출자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출자 전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액면 발행을 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우리 자본금이 증가할 때는 대변에 등장한다,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현금도 같이 증가를 해요, 그렇죠? 자, 액면 발행이다 보니까 이 자본금은 여기 액면가액이 들어가 있다, 그죠? 액면가액, 네, 액면가액. 그리고 액면가액만큼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할증 발행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할증 발행. 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모두 다 우리 한 주만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금이 액면가만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 액면가가 주당 5,0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만 발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현금을 8,000원 받았어요. 액면가보다 더 받았다. 그죠? 자, 왜 받았을까요? 이 기업이 매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지금 현재 5,000원짜리 주식인데 내가 웃돈 3,000원을 더 주고 8,000원으로 구입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8,000원을 받았는데 우리 액면가는 5,000원이에요. 그럼 3,000원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프리미엄을 더 받았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으로 3,000원을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아, 이 주식의 프리미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구나. 그죠? 자, 반대로 거꾸로 우리 싸게 발행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자본금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자, 한 주만 발행을 해요. 자, 그런데 거꾸로 돈이 3,000원만 들어오네요. 자, 5,000원짜리 주식인데 3,000원만 돈을 받았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나요? 조금 싸게 샀다 이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약간 회사가 만약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어떤 부채를 일으키기 조금 힘든 상황이다. 자, 그때는 우리 주주들한테 자, 지금 5,000원짜리인데 싸게 3,000원에 발행을 할게. 조금 자금 조달 좀 해주라.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아요. 지금 자본금은 5,000원이 올라갔는데 현금은 3,000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차대변을 맞추려면 여기 2,000원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때 쓰는 계정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는 것은 아, 주식을 싸게 발행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본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증 발행하게 되면 이만큼 5,000원에다가 3,000원만큼 자본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본금은 5,000원 올라가고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3,000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본은 언제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측정을 한다고. 그죠? 자, 이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이 8,000원 올라갔죠. 대응되는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8,000원만큼 자본이 올라가는 겁니다. 맞나요? 실제로 8,000원이 올라갔냐? 보니까 올라갔네요. 자본금 5,000원 올라가고 주식 발행 초과금 3,000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총 자본은 8,000원 올라갔다. 그죠? 자, 할인 발행했을 때 우리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볼까요? 자, 언제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측정을 하는 거다. 그죠? 자, 현금이 자산이에요. 현금이 자산이에요. 현금이 3,000원 들어왔네요. 그럼 자본은 3,000원만큼 올라갈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자본 계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자본금이 먼저 5,000원 올라가고요. 주식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니까 자본의 차감 계정이다. 그죠? 자, 그래서 5,000원에서 2,000원 빼주면 결국에는 3,000원만 자본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자산의 방향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현물출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자, 현물출자는 이런 거예요. 자, 투자자인 제가 이러는 거죠.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내가 현금은 없고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내가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겠니? 라고 된 거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자,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우리가 필요한 유형자산을 공급해 달라. 이런 계약 조건이 된 거죠. 자, 이럴 때 현물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올라갑니다. 그 자본금이 5,000원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자, 그렇게 되면 5,000원짜리 유형자산이 올라와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의 공정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공정 가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 유형자산의 공정 가치와 이 주식의 공정 가치 중 두 개 중에 명확한 거를 우리가 유형자산의 공정
유형자산의 그 취득가액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5,000원이고 이게 명확한 공정가액이라면 이 유형자산도 5,000원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공정가치를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거라면 상당히 많이 그 실제 공정가액을 찾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주식의 공정가치를 잘 알 수 없고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유형자산이 5,000원이 아니고 7,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본금은 그냥 5,000원 올라가겠죠. 액면가액이니까. 그때 주발초가 2,000원 인식되면서 유형자산 7,000원하고 대응이 되겠다. 그죠? 자, 이게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우리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자 전환입니다. 자, 이 출자 전환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거죠. 대여해 준 거죠. 자, 그러면 그 자금을 대여받은 회사는 그 자금을 부채로 계상해 놓겠다. 그죠? 자, 그런데 부채로 대여한 그 기업 입장에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지만 향후 앞으로 몇 년간 기술 개발이 끝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해서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부채를 당장 이자 비용이라든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는 거죠. 자, 우리 나중에 어느 정도 괜찮은 주식이 될 것 같다. 우리 기업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채를 면제해 주라. 대신에 그냥 면제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주식을 발행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부채가 있죠. 부채. 이 부채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죠? 자, 부채가 자본금으로 대체가 돼버리는 거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 채권자는 이제는 실제적으로 주식을 가진 투자자 입장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자본금이 액면가액으로 5,000원 올라가는데 그때 상환해야 될 부채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그러면 부채가 10,000원이 제거되고 자본금이 5,000원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식을 비싸게 발행을 했네요.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만약 액면가액보다 상환해야 될 부채가 작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나오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유상증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회계 처리를 우리 다 본 거예요. 자,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이번에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대가를 취하고 주식을 발행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자본의 전입을 함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무상증자예요. 자, 주식 배당 이런 것들도 있죠. 무상증자와 성격이 동일합니다. 어떤 회계 처리가 나오냐면요. 자, 우리 주식을 비싸게 팔면서 인식한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자, 우리가 법정 적립금 중에 현금 배당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10%씩 적립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법상. 자, 그것을 우리는 이익준비금을 해요. 자, 쌓아놨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주식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와 관련해가지고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신주 발행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시켜버립니다. 즉, 비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신주 발행비가 발생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이쪽에다가 현금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비용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비용 계정은 쓰지 않고요. 그리고 현금이 나갔잖아요. 신주 발행비로 나갔으니까 자, 만약에 자본금이 5천 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액면가에 자, 현금이 5천 원 들어와야 되는데 신주 발행비가 1천 원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계를 이렇게 시키고 나면 결국 현금이 4천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면 차변이 1천 원이 비잖아요. 자, 그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1천 원을 더 잡아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셨죠? 지금처럼 이 신주 발행비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 차감하거나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시켜 보면 돼요. 여러분들 딱 한 번만 회계 처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등장했잖아요. 자, 그러면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면서 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등장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3년 동안 매기 균등한 금액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말 문제로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3년 매기 균등에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현물 출자 시 수취하는 유형자산 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말씀드렸어요.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래 기준인데 주식의 공정가치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하고 이 주식하고 두 개 중에 더 명확한가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상계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할증 발행으로 주식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등장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하다 보니까 싸게 발행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까고 그 초과 금액을 발행 차금으로 잡아라. 이러한 회계 처리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감자라는 것은 자, 회사가 주식을 그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대가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유상감자 그리고 무상감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상 그리고 무상. 네, 이거는 대가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유상감자는 회사 규모에 비해서 자본금이 가행되었을 때, 자, 요거죠. 주식 대금을 지급하고 자본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우리는 유상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액면 주식 한 주를 자, 감자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자, 5천 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감자 대가로 3천 원밖에 주지 않았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5천 원짜리 주식을 소각하면서 3천 원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2천 원이 남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겠죠. 반대라면요. 손실이라서 감자차손이 등장하겠죠. 그렇죠? 자, 무상감자입니다. 자, 유상감자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요. 무상감자는 회사의 결손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본금으로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상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떨어내야 될 2월 결손금이 3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본금을 우리 한 주만 감사한다고 했을 때 자, 자본금이 5천 원만큼 감소하겠다. 그죠? 자, 그런데 2천 원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3천 원짜리 결손금을 날려보내면서
우리는 5천 원짜리를 소각시켰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또 2천 원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자 차익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무상감자는 절대로 감자 차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월교선금 마이너스 자본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 자본이에요. 자, 그런데 자본금을 적게 감소시키면서 감자 차손을 인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자 차손도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인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하는데 또 마이너스가 등장했다. 자, 그럼 논리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누적된 결손금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우리가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무상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주식 한번 볼까요? 자, 이 자기주식이 뭔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주식은 이런 거예요. 자,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주식을 발행한 상태면 이제 그 주식은 시장에서 막 유통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 자기 주식이라는 것은 유통되고 있는 그 발행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다시 매입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발행해서 팔아놓고 다시 자기가 사들이는 주식을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의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자,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취득을 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자, 현금 주고 샀다면 현금. 자, 그래서 현금을 이만큼 주고 자기 주식을 이만큼 샀다라고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처분을 한다는 말은 꼭 자기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유통시장에 처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다시 유통시장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식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통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으니까 돈을 받겠죠? 자, 그만큼 현금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자, 받은 현금과 그리고 제가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는 이 자기 주식을 제거하면 그 차액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자기 주식이 더 컸다 그러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고 자기 주식 장부가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겠다. 그죠? 자, 또 하나. 자, 감자하는 것처럼 자기 주식 소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감자랑 똑같습니다. 자, 회계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자를 했으니까 일단 자기 주식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기 주식을 소각한 거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자기 주식이 소각되면서 뭐도 소각되죠? 예, 맞아요. 그 자기 주식의 액면가액만큼 자본금도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자본금하고 이 자기 주식하고 크기 차이에 따라서 자, 이때 등장하는 계정이 감자차손 그리고 감자차익 어떤 건지 알겠나요? 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자기주식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말문제로 잘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요약을 하나 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상계한다. 뭔지 알겠죠? 자, 무상감자를 한번 해가지고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무상감자를 한번 해가지고요. 감자 차익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유상감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감자 차익을 상계를 해주고 그 초과분을 감자 차손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본금 5,000원짜리가 제거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현금은 7,000원을 준 거죠. 7,000원을. 그런데 그 전에 감자 차익이 500원이 발생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감자 차익
500원을 먼저 제거를 먼저 상계를 먼저 해주고요. 그 차액인 1,500원을 우리는 감자차손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자, 상계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서 액면 그대로 감자차손을 2,000원을 잡는 게 아니고 먼저 인식되어 있던 감자차익 500원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초과 금액인 감자차손 1,500원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상감자 시에는 감자차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 그죠? 무상감자는 절대로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안 그래도 마이너스 자본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또 마이너스를 인식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세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상계한다. 자, 만약에 자기주식을 한 번, 두 번 팔았다고 한번 해봐요. 동일하게. 자기주식 처음에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는데 두 번째는 손실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손실액을 인식하기 전에 우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계를 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을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려고 합니다. 자, 배당은 우리 현금으로 하는 배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 똑바르게 구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주총일, 자, 배당 결의일이, 자, 우리 배당을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라고 결의한 날이 배당 결의일이에요. 자, 그런데 배당을 하자고 결의를 했지 아직까지 지급을 바로 하진 않아요. 이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극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부적인 그 지급 절차, 결제 라인도 밟아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배당을 이렇게 하기로 결의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처음에 현금 배당이다 보니까 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미지급 배당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왜 그럴까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확정이 돼 버렸어요. 따라서 회사는 주주들한테 부채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의를 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이 부채 계정을 우리는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미지급 배당금이 나중에는 현금 배당액이 될 거거든요. 자, 여기에 상법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하라고 돼 있어요. 자, 쌓아놓는 그 법정 적립금 계정 이름이 이익준비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처리하느냐? 요렇게요. 자, 우리가 결의일 때 우리 주주들에게 배당합시다. 얼마 할까요? 자, 2,000원 이렇게 배당을 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자, 그때 요거까지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곱하기 10%에서 200원. 그죠? 자, 이런 배당 재원은 무엇과 상계를 해야 되냐 하면 이익잉여금하고 상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없애면서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법정 준비금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장 기분 좋은 현금 받는 우리 배당 지급일이 도래가 된 거죠. 그러면 먼저 인식한 이 미지급 배당금 2,000원이죠. 자, 2,000원을 제거를 해주고요. 실제로 현금 2,000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 여러분들 다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거 미지급 배당금까지는 괜찮은데요. 요 이익 준비금 있죠. 요거 빠뜨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주식 배당입니다. 자,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떤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현금 배당할 때는 우리 부채인 미지급 배당금을 인식을 했잖아요. 자, 근데 주식 배당할 때는요.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인식할 때는요. 배당이다 보니까 우리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우리가 주식 배당을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 배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먼저 인식하고 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주가 발행될 거잖아요. 그죠? 주식 배당이니까. 그때 자본금이 올라가는 거죠. 왜요? 액면가액에 발행하는 주식 수만큼 언제나 자본금은 올라갈 거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렇게 살펴봤죠?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자본은 언제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측정이 된다고 했죠. 자,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급 배당금 없어질 거예요. 왜요? 배당 지급일 때 없어질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준비금으로 갔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갔어요. 맞나요? 자, 미지급 배당금이 아까처럼 2,000원이고 이익준비금이 200원이에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200원이 없어지겠다. 그죠? 그리고 현금이 2,000원 나가면서 우리 미지급 배당금 2,000원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럼 부채는 서로 상계되어서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2,200원이 사라지면서 이익준비금 200원으로 올라갔고 현금으로 2,000원이 나간 꼴이 돼버리죠. 그죠? 자, 요 요소만 봤을 때 자본에 미치는 효과는요. 현금이 나갔죠. 자산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본이 마이너스 2,000원이 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여금 2,200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2,200원 감소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다시 이익준비금이라는 우리 이익잉여금 계정 중에 하나가 있죠. 이 이익잉여금 계정 중에 하나의 이익준비금이 200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계정 내에서 측정을 한다면 2,200원이 감소하면서 다시 200원이 올라갔다. 그죠? 그러니까 상계를 하고 나면 2,000원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000원 감소는 언제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자본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된 것만큼 자본은 감소가 될 겁니다. 어떤 건지 아셨죠? 만약 주식 배당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요 요소 중에서 자산 부채 계정이 나오는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0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본이 감소하는 것만큼 또 자본이 올라가고 자본이 감소되는 것만큼 또 자본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죠. 올라가는 효과, 내려가는 효과 전부 다 상쇄가 돼 버리니까요. 그죠? 자, 우리 이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시험 문제에 말 문제로 나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요 밑에다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첫 번째.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반에 달할 때까지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자, 지금 이 말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계정 이익준비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익 배당에 현금 배당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주식 배당은 지금 이익준비금 없죠? 여기구나. 자, 이익준비금 없죠? 주식 배당은 우리 이익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 배당액은 우리 현금 배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자,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잘 까먹는단 말이죠. 회계 처리를 할 때 요거 은근히 잘 까먹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배당이다. 그럼 우선 이익준비금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주식 배당이네. 그럼 이익준비금 설정 안 해도 돼. 현금 배당이네. 10%를 곱한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잡아야겠어. 자,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익준비금은 자,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 가능하다. 자, 이 말이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자, 좀 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무상증자 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계정을 자본금화 시키는 거, 또는 지금처럼 이익준비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결성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상증자 또 할 수 있다. 그죠? 자, 요 내용들 하나 더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 주식 배당 시에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죠? 자, 요 세 가지 내용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유상감자, 무상감자, 주식 배당, 그리고 이쪽에는 감자네요. 그죠? 감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식 배당이나 그리고 무상증자나 효과는 똑같아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 그리고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요렇게 있을 때 우리 자본에 미치는 효과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액면금액. 자, 액면금액은 우리 주식을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액면금액을 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는 한 주당 100원으로 할게요. 우리 회사는 한 주당 5,000원으로 할게요. 자, 우리 액면금액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무상증자까지 액면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은 이제 액면금액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식 분할이에요. 자, 만약에 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주식이 두 주로 분할이 된대요. 그러면 500원, 500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액면 금액이 1,000원짜리에서 500원으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이 액면 금액이 감소가 되겠다. 그죠? 자, 주식 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500원짜리 주식 두 개를 하나의 주식 1,000원짜리로 합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액면 금액은 500원짜리가 1,0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1,000원짜리가 500원짜리 두 주로 되든 5,000원짜리 두 주가 1,000원짜리 한 주가 되든 자본금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요거네요. 요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액면 주식, 이거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 주식 수로 한다고 했다. 그죠? 자, 1,000원짜리 한 주든 500원짜리 두 주는 다 1,0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 감자죠. 감자. 그러니까 주식수를 감소시키겠다. 그죠? 무상 감자입니다. 감자. 대가를 주지 않지만은 이것도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자본금도 감소하는 겁니다. 맞나요? 액면 금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당연히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자본금도 줄어든다. 이 논리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이런 표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를 암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 문제를 조금만 꼬아내게 되면 여러분들 못 맞추게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 금액에서 발행한 주식수를 곱해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식수가 감소되니까 당연히 자본금도 감소가 되겠죠. 그죠? 자, 주식 배당입니다. 자, 주식수가 늘어나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금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은 액면 금액하고 주식수 전부 다 움직이죠.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본금은. 왜냐하면 이 유상감자부터 무상증자는 액면 금액이랑 주식수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고정된 액면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수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은 이 액면 금액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식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상쇄되어 가지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네, 그럼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자본입니다. 자, 자본은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 불변인데 오로지 하나 감소되는 게 있어요. 자본이 그게 유상감자예요. 유상감자. 자, 왜 그럴까요? 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평합 전부 다 그냥 자본거래예요. 자산이 하나도 변동되지 않아요. 뭔가 대가를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도 인식하는 것도 없어요. 뭐 주식배당 쪽에서 한번 인식했다가 또 주식 발행될 때 뭐 상쇄돼 버리니까 그죠? 자산 부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유상감조는 아까 어떻게 배웠죠? 대가를 지급하잖아요. 대가를 지급할 때 자산이 감소하죠. 그 자산이 감소하는 것만큼 우리 자본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알겠죠? 요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가 있어요.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에다가 발행된 주식수를 곱하면 언제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자본, 그러니까 자본의 구성 항목이다, 그죠? 자, 자본의 구성 항목이라면 우리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있다, 그죠? 자, 이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가액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자, 여러분들 그냥 요렇게 공식으로 돼 있는 거랑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죠? 자, 이 말이나 동일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자본 잉여금은 자,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자, 제가 자본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잉여금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잉여해요? 자본을요. 그래서 자본에 가산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했다, 그죠? 자,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자, 이거 틀렸다, 그죠? 이 문제 너무 쉬웠다, 그죠? 자본 조정이 아니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맞죠? 미실현 손익이니까, 그죠? 자, 4번. 자, 이익잉여금도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예, 맞다, 그죠? 자본금부터 우리 이익잉여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총회에서 자, 이익 배당을 의결했어요. 자, 의결했죠? 이걸 우리는 배당 결의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결의했고요. 곧 주주에게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래요. 아하, 현금이다, 그죠? 자, 이때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죠? 자,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이 나가겠죠. 자, 이거는 자산의 감소다, 그죠? 그리고 자본도 감소가 되네요. 맞나요? 자본이 차변에 등장하게 되면 감소잖아요. 그죠? 자, 그렇으니까 자,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했고 부채는 등장도 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본은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현금을 지급했다. 자,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자산의 감소. 자산이 감소했다면 자본도 감소하겠지. 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측정을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논리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이에요.
3번.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언제 등장을 했죠? 언제 등장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자본거래에서 발생을 하면서 주식을 싸게 팔았을 때, 그죠? 싸게 팔았을 때 또는 주식 발행 비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주발초가 없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켜 줘야 되겠다. 그죠? 자, 요런 이러한 계정을 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주식 발행 가액이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 주식 발행 가액이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현금이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 차변에 현금 그리고 액면 가액이니까 자본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주식 발행 가액, 그러니까 현금이 이 액면 가액에 미달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떤 계정이죠? 자본을 차감하는 요소의 계정이다. 그죠? 자, 자본 조정. 자, 3번. 주식 발행 연도부터 또는 증자 연도부터 5년 이내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삼각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3년 매기 균등액 이익잉여금과 처분해서 삼각. 자, 3년이 틀렸다. 그죠? 매기 균등액은 맞고요. 자,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더 멋진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5년이 아니고 3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자,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도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익잉여금이 부족해요. 그럼 상각을 못 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다음 중 자본 잉여금의 감소가 가능한 것은, 자, 자본 잉여금이네요. 자, 여러분들,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봐요. 자, 주식 배당 어떻게 하나요? 차변에 자, 이익잉여금이 빠지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빠지겠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어디로 가요? 자본금으로 가잖아요. 결국에는요. 결의할 때는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이 나중에 주식 배당을 실제로 지급할 때는 자본금으로 가죠. 그죠?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간다. 자본잉여금 없네요. 자, 무상증자.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디로 가요? 자본금이다 간다. 그죠? 이걸 우리는 무상증자라고 했어요. 무상증자. 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죠? 자본 거래에서 발생을 하고 자본을 익년시키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산시키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본 잉여금의 감소가 가능한 항목은 2번 무상증자겠네요. 무상증자 회계 처리를 해보면 알겠다. 그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에 가산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본은 증가할 때 대변에 등장해요. 그리고 감소할 때는 차변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 조정은 조금 다르다. 그죠? 똑같이 대변에 증가하더라도 자본을 차감시킨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이 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 항목에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은 것은 틀린 것을 3개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결손 보전을 위해, 자, 결손 보전 아까 우리 들어봤다. 그죠?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자, 기타 법정적립금, 자본잉여금 순서로 처리한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주식 발행의 경우, 자, 발생하는 우리 등록비라든가 또는 법률이나 이런 자문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자,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많이 들어봤다, 그죠? 자, 이것도 맞는 문장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연도 또는 증자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정률법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한다. 자, 이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4번. 자,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현금 배당액 및 주식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자, 여러분들 딱 한 문장 빼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해답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제가 요 말은 우리 수업 중에 얘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요 말을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또 아니에요. 자, 우리가 결손을 보전할 때 잉여금의 전입 순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네,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는 거는 잘 없어요. 회계 규칙에서. 자, 두 번째. 자, 우리 주식 발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요 말이 맞죠? 근데 거꾸로 가산, 차감 했을 때도 여러분들 답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자, 3번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매기 균등액. 자, 4번은 이것도 계속 얘기했다, 그죠? 주식 배당액은 이익준비금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 재무회계 7번째 시간인데요.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 자본은 그렇게 공부하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따금씩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본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회차 때 꼭 합격하는 공부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